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해 보이는 원금 회복이 가능한 QLD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 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3배 레버리지인 TQQ, 2배 레버리지인 QL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두 레버리지 ETF의 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백테스트의 조건은 월 투자금은 460불, 약 50만 원이고요. 리밸러싱 기간은 분기이고 투자 개시 시점은 2010년 3월입니다. 그리고 QLD는 100%, 그리고 TQQ와 TMF는 6대 4의 비율로 투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TMF는 뭘까요? 우리 TQQ가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에 대한 QQQ의 3배 레버리지 ETF라는 걸 알죠? 마찬가지로 TMF는 TLT라는 ETF의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럼 TLT는 뭘까요? 그렇죠. 장기 및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 ETF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TQQ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주식 ETF고요. TMF는 미 국채에 투자한 채권의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투자 성과를 한번 볼까요? 자, 1년 차부터 보겠습니다. 2010년 3월부터 11년 3월까지의 결과인데 투자 원금은 5,500불이고 성과는 QLD가 조금 더 좋네요. MDD는 QLD가 상당히 높고요. 샤프지수는 TQQ가 더 좋네요. 자, 먼저 MDD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투자 총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비율이 몇 퍼센트이냐? 즉 최대 낙폭입니다.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샤프 지수는 수익성과 위험성에 대한 비율인데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수익성은 높고 위험성이 낮으면 샤프 지수가 높습니다. 반대로 수익성은 낮고 위험성이 높으면 샤프 지수가 낮겠죠. 즉 샤프 지수가 높을수록 수익성은 좋은데 위험성은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TQQ TMF 포트폴리오에서 이 투자 성과 7,600불을 60%는 TQQ에 할당된 금액으로 분리를 하였고, 그리고 40%는 TMF에 할당된 금액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자, 2년 차입니다. 투자 원금은 11,000불 정도 되고 투자 성과는 이제 TQQ 포트폴리오가 이기고 있네요. MDD 역시 뭐 좋고요. 샤프 지수 역시 TQQ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자, 3년 차를 보면 뭐 투자 성과 역시 TQQ가 좋고 MDD는 뭐 좀 올라왔네요. 그렇죠. 아직도 뭐 MDD나 샤프 지수 역시 다 좋습니다. 자, 4년 차를 보면 뭐 투자 성과 역시 더 좋고 MDD는 비슷한 수준이고 샤프 지수 역시 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2014년 3월 기준으로 TMF에 투자된 금액은 21,000불입니다. 즉 투자 원금이 거의 다 채권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뒤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차를 보죠. 5년 차 역시 투자 성과가 TQQ가 좋고 MDD도 좋고 샤프도 좋습니다. 6년 차에도 마찬가지로 투자 성과 MDD, 샤프 다 좋습니다. 근데 약간 둘의 샤프 지수가 좀 붙는 경향이 있네요. 자, 7년 차에도 투자 성과는 TQQ 시리즈가 좋고 뭐 MDD나 샤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년 역시 뭐 더 좋은 성과, 더 낮은 MDD, 더 높은 샤프입니다. 자, 9년 차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성과, 더 낮은 MDD, 그리고 샤프 지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약간 MDD가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때 조금 하락폭이 있어서 MDD가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대망의 코로나가 있을 때는 어떤가요?
투자 성과가 좀 뭔가 되게 특이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30%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여기는 7, 80% 차이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TMF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영상의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2021년 8월까지의 투자 성과는 뭐 한 30% 이상 TQQ 포트폴리오가 좋네요. 그리고 MDD 역시 좋고 샤프 지수 역시 좋습니다. 즉 백테스트의 결과는 수익성, MDD, 샤프 지수 다 TQQ, TMF 포트폴리오가 더 좋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더 좋은데 이 부분은 TMF에 대해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는 근데 나스닥이 지금 10년 장기 상승장이잖아. 말 그대로 햇볕이 쨍쨍 비치고, 여름과 가을에 이거 테스트한 건데, 겨울이 왔을 때 테스트한 건 아니잖아. 이건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다. 막연한 낙관론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시기, 닷컴 버블 시기에 대해서 두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QLD는 닷컴 버블의 고점에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한 다음에 약 한 19년, 뭐 20년 정도가 돼서 원금이 회복됩니다. 자, 반면에 TQQQ는 고점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을 한 다음에 아직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TQQQ에 투자하는 것보다 QLD에 투자하는 걸 선호하거나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QLD는 그래도 20년이 걸리면 원금이 보장이 되잖아. 원금이 회복되잖아. 그러나 TQQ는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나도 특정 시점에 닷컴 버블 같은 대붕괴가 일어나면 또는 뭐 192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돈을 다 날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QLD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거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자, 원금 회복 기간이 20년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그럼 뭐 평균적으로 30살부터 뭐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11년 동안 막대한 투자 성과를 냈어요. 그럼 41살이죠. 근데 갑자기 그때 닷컴 버블 같은 대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QLD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이제 20년을 거쳐야 지나야 원금이 회복이 돼요. 그럼 이제 60대인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해도 그때 뭐 1억이든 10억이든 뭐 5천만 원이든 20년 전에 5천만 원과 1억과 10억이 지금의 뭐 10억, 뭐 1억, 5천만 원과 같을까요? 뭐 두 배, 아니 반의 반토막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시 닷컴 버블 시 QQQ는 마이너스 82%, QLD는 마이너스 98%, TQQQ는 마이너스 99.9%입니다. 그러면 1억을 투자 성과를 냈으면 QLD는 한 200만 원이 남은 거고 TQQQ는 뭐 몇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근데 1억에서 200만 원이나 뭐 몇만 원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그 200만 원 남아가지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1억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200만 원보단 당연히 2만 원보다 200만 원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리고 원금 회복이 그래도 어떻게든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제가 더 확실한 플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년 동안의 결과를 한번 보죠. 자, QLD는 90만 불을 뭐 성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TQQ, TF 포트폴리오는 뭐 120만 불 정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닷컴 버블 같은 대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럼 QLD는 다 날리고 한 2만 불 정도 남을 겁니다. 뭐 정확히 2만 불도 아닐 거야. 18,000불 정도? 그리고 TQQ TF 포트폴리오는 자, 그래 70만 불, 76만 불 다 사라지겠죠. 근데 여기 50만 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채권의 ETF이기 때문에 사실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 원금이 6만 불 정도 되는데 닷컴 버블 같은 붕괴 상황이라고 해도 8배의 수익을 11년 동안 챙겨서 엑시트,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을 때 보세요. 투자 성과가 월등히 TQQ가 포트폴리오가 좋죠. 왜 그럴까요? 바로 TF가 해칭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50만 불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정말 대붕괴 최악의 장에서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투자를 했다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TQQ로 날린 돈도 자기가 결단력이 있다면 회복하거나 그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설사 그렇게 결단이 없어도 그냥 들고 나와도 투자 원금의 몇 배, 8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QLD는 어때요? 2만 불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기다린다. 말이 20년이지 20년 동안 그거 투자 원금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은 사실 한두 달, 뭐 길게 잡아야 뭐 6개월 이내에 폭락이 일어나고 회복이 됐지만 최근에 금융위기거나 70년대 폭락장이거나 대공황 때는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폭락과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3년에서 5년 동안 마이너스 98%가 됐는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설사 기다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때 만약에 뭐 나이가 있어서 뭐 자식을 결혼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집을 산다거나 이런 큰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TQQ, TF 조합은 어떤가요?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TF는 위기 상황에서 늘 20%에서 50% 상승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때 보죠. 코로나 직전에 낮은 뭐 30불대를 유지하다가 어떤가요? 뭐 50불대, 40불대 중반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뭐 남유럽 위기라던가 뭐 디폴트 위기라던가 다 어떤가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즉 주식이 폭락을 하면 채권은 그만큼 반등을 해서 해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불이 아니라 60만 불, 70만 불, 80만 불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해 보이는 원금 회복이 가능한 QLD에 투자하는 것보다 TQQ, TMF 비율로 투자하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안전하고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TQQ, TMF 조합은 단점이 없을까요? 자,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TMF가 3배 레버리지 채권 ETF이기 때문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80년대처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페드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뭐 예를 들면 말은 안 되지만 장기 금리가 20%가 된다면 TMF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은 극히 작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무섭다고 하면 TLT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기 전에, 그러니까 TMF에 투자된 금액이 충분하기 전에 시장이 붕괴돼 버리면 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투자 원금이 처음에 5,000불이었는데 TMF의 투자 성과는 3,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되죠. 뭐 2년차도 마찬가지고 9,000불 대 11,000불. 3년차 때도 16,000불이 투자 원금이었는데 TMF에 투자된 건 12,000불 정도 됐어요. 근데 4년차가 되니까 어떤가요? 투자 원금이 보내됐죠. 보장이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1년 차부터 3년 차에 만약에 시장이 붕괴가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대붕괴가 일어나면 뭐 QLD는 마이너스 98%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주식들도 멀쩡하진 않겠죠.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늘 읽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